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대표 기출 40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보기에서 연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집중 연습은 연습 구간 사이에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짧게 이루어진 연습 방법이다. 니은, 무선 연습은 선택된 연습 과제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디귿, 분산 연습은 특정 운동기술 과제를 여러 개의 하위 단위로 나누어 연습하는 방법이다. 리을, 전수법은 한 가지 운동기술 과제를 구분 동작 없이 전체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분산 연습은 휴식 시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연습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운동기술 과제를 여러 개의 하위 단위로 나누어 라고 설명한 것은 전체 기술을 나누는 연습으로 분수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 연습과는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리을이 옳은 내용입니다. 문제 12번입니다. 골프 퍼팅 과제를 100회 연습한 뒤 24시간 이후에 동일 과제에 대해 수행하는 검사는?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1번 속도 검사, 2번 파지 검사, 3번 전이 검사, 4번 지능 검사. 정답은 2번 파지 검사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리학 한 번만 읽어보셨더라도 이 파지에 대한 개념을 한 번 읽어보셨으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지 검사라는 것은 연습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동일한 과제를 다시 수행했을 때 이를 얼마나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파지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이고요. 전이 검사는 학습한 기술이나 내용을 새로운 과제나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지능 검사는 개인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과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피드백 유형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높이뛰기 도약 스텝 기술을 연습하게 한 후에 지도자는 학습자의 정확한 도약 기술 습득을 위해 각 발의 스텝 번호를 바닥에 표시해 주었다.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번 내적 피드백, 2번 부적 피드백, 3번 보강 피드백, 4번 부적합 피드백. 정답은 3번 보강 피드백이겠죠. 보강 피드백 이꼴 외재적 피드백, 그죠? 외적 피드백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 보강 피드백은 학습자가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정보를 외부에서 추가로 제공해주는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지도자가 발의 스텝 번호를 표시해 주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외부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 피드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1번의 내적 피드백은 학습자가 스스로, 그죠? 자신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을 의미하고요. 부적 피드백 같은 경우는
수행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피드백은 학습자의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그죠? 적절하지 않은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보강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보기에서 지도자가 제공하는 보강적 피드백의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지도자, 창아야, 다운스윙 전에 백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내적 피드백, 2번 감각 피드백, 3번 결과 지식, 4번 수행 지식. 정답은 4번 수행 지식이 되겠죠. 네, 보강적 피드백은 여러분 외적 피드백 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만 봤을 때도 1번하고 2번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냐 4번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결과 지식은 동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한 수행 지식은 동작의 과정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이 수행 지식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동작의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수행 지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운동 발달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를 살펴볼게요. 반사 운동 단계, 기억, 니은, 스포츠 기술 단계, 디귿, 최고 수행 단계, 그다음 태보 단계. 이렇게 7가지, 그죠? 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겔라힐과 제시아 운동 발달 단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각각 1번부터 4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반사운동 단계, 스포츠 기술 단계, 그다음 디귿도 있지만 최고수행 단계 여기는 헷갈리지 않아요. 출제자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오답을 유도하는 부분이 바로 기억과 니은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 기억과 니은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요. 또 스포츠 기술 단계와 성장과 세련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이죠. 네. 이거 좀 살펴보면 반사운동 단계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초기 움직임 단계죠. 또는 초보 움직임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초기 움직임 단계가 되겠고요. 니은은 당연히 기본 움직임 단계가 되겠죠. 또는 기초 움직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귿은 스포츠 기술 단계 다음에 성장과 세련 단계, 청소년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운동 단계는 여러분들 태어나고 나서 12개월 이전, 그죠? 12개월 이전, 12개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년, 태어나고 나서 1년. 그 다음에 초기 움직임 단계는 이제 24개월까지예요. 자기 스스로 나 팔 움직여야지, 팔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 들어야지 해서 다리를 들 수 있어요. 이런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움직임 단계는 미취학 아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이 있죠. 그 아동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스포츠 기술 단계가 초등학생 시기. 네, 그래서 이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협응력,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조금 그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죠? 이런 기술을 좀 세련되게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죠? 그 단계를 바로 우리 청소년기,
그래서 성장과 세련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 수행 단계가 성인기, 그죠? 만 18세에서 30세 이전까지를, 그죠? 20대를 최고 수행 단계라고 보고요. 태보 단계는 만 30세 이상 됐을 때 이제 태보 단계에 이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과 니은이 가장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너무 외우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억 같은 경우는 초보 아니면 초기 움직임 단계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니은은 기본 움직임 아니면 기초 움직임 단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16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겟셀과 에임스의 운동 발달의 원리가 아닌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발달한다. 운동 발달은 일련의 방향성을 갖는다. 운동 협응에 발달 순서가 있다. 양측, 상지 혹은 하지의 양측을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 동측, 상하지를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 교차, 상하지를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 운동기술의 습득 과정에서 몸통이나 어깨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고 이후에 팔, 손목, 손, 그리고 손가락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춘다.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번 머리꼬리 원리, 2. 중앙 말초 원리, 3번 개체 발생적 발달 원리, 4. 양측 동측 교차 운동 협응의 원리. 정답은 3번 개체 발생적 발달 원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개체 발생적 발달 원리는 개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발달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서요. 계절과 에임스의 운동 발달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에임스가 제시한 운동 발달의 원리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발달하는 머리꼬리 원리, 그 다음에 몸 중심에서 사지로 발달하는 중심 말초의 원리, 그리고 양측성 및 교차성 운동 발달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17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 영희는 앞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자 불안해지고 긴장되었다. 보기가 제시되었는데요. 1번 상태 불안, 2번 분리 불안, 3번 특성 불안, 4번 부적 강화. 정답은 1번 상태 불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면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상태 불안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상태 불안이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을 의미를 하는데요. 주어진 순간에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인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를 하고요. 특성 불안은 개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의 경향으로서 불안을 느끼기 쉬운 성격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상태 불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불안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선수가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운동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 선수는 각성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흥분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불쾌한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각각의 보기를 볼게요. 1번 영유자 가설, 2번 전환이론, 3번 격변이론, 4번 적정기능지역 이론. 정답은
2번 전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이론에서 이 내용을 보실 때 그 내용에 대한 주요 키워드하고 이 가설의 이름하고 매칭시켜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네. 조금 살펴보면 전환 이론 또는 반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이 불안이나 각성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보기에서도 똑같이 불안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는 전환 이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기의 내용을 또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영유자 가설,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오히려 수행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절한 중간 수준에서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영유 가설입니다. 또는 영유자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3번 격변 이론인데요. 이는 카타스트로피 격변 이론이라고 제시가 많이 되는데 각성이 증가하면서 운동 수행이 개선되지만 이것이 특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급격히 운동 수행이 저하된다라고 보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4번 적정 기능 지역 이론은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마다 가장 적합한 각성 수준이 있고 이 적정 수준에서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전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입니다.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불안 이론은 보기의 그림을 보시고 이와 관련된 이론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실 때 그림이 제시가 되거든요. 이 이론의 그림과 이론 이름과 그 내용의 주요 키워드 이 세 개를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림으로 제시돼도 맞출 수가 있고 이렇게 이론 이름으로 제시됐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가 제시가 되면서 보기로 제시가 되면서 어떠한 이론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맞추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다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적정 수준 이론, 2번이 전환 이론, 3번이 다차원 불안 이론, 4번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인데요. 정답은 4번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 되겠죠.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 각 선수마다 최고의 수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불안 수준이 다 다르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A 선수는 낮은 불안 수준에서 B 선수는 중간 불안 수준에서 C 선수는 높은 불안 수준에서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기를 설명드리면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유자 가설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역유자 가설은 각성 수준이 중간 정도일 때 최고의 수행을 한다라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 이론은 또는 반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각성 상태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그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 다차원 불안 이론은 불안을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서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각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20번입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개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노력의 방향과 강도로 설명된다. 니은, 스포츠 자체가 좋아서 참여한다. 디귿,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고자 스포츠에 참여한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제시되어 있고 각각의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것을 찾는 건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동기는, 그죠? 동기는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원동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또 무동기로 나뉘게 되는데, 좀 살펴볼게요. 니은에서 제시한 것은 내적 동기인데, 이 내적 동기는 활동 자체에 대한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행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동기를 내적 동기라고 보고요. 디귿에 제시되었던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외부의 결과나 영향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외적 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